김경남 단편 소설집 사랑의 기록부 분노의 세월. 날이 밝았다. 늦가을이어서 그런지 오금이 오싹오싹 조여들도록 싸늘한 한기를 느끼며 곽서방이 막 풀과 즙을 썰어 넣은 소죽 솥 아궁이에 불을 지피려 할 때였다. 성님, 비료 타러 갑시다. 하는 소리에 머리를 쳐들었더니 처남 김청이 서 있었다. 평소 성질머리가 곧고 급한 그가 채 날이 밝기도 전에 나선 모양이다. 비료? 야, 오늘 아침에 가서 가릅시다. 어디 있는데? 그야 반장네 집에 있겠지요. 어제 중가석 비료가 왔으니까 오늘 가를 수 있을기요. 김청은 먼저 사립을 나서며 반장네 집으로 발길을 향했다. 뭐라? 중가석이 안 왔어? 이제 곽서방도 나이 탓으로 귀까지 어두워갔다. 왔다 않고요. 동문서답을 하는 그에게 부엌에서 나온 아내가 안타까워 대답했다. 그래. 그럼 가볼까? 그 그릇 좀 내 가지고 오게. 아내가 광으로 들어가 비료 포대 하나를 내어다 준다. 콧날이 싸늘한 날씨. 하늘 가운데로 기러기 한 떼가 날아간다. 허참, 그만해도 저실이 오는가 배. 기러기 가는 거 보이. 혼잣말로 두렁거리며 처남의 뒤를 따라 반장집 문 앞에 들어섰을 때는 이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이 사람 저 사람 비료포를 뜯고 반장의 굵직한 목소리에 젊은이는 저울질하고 있었다. 이번에 나온 비료가 모두 합하여 겨우 12포대 반. 그중 웃걸음 요소가 7포대, 밑거름이 되는 중과석이 5포대, 산성화된 토지를 살리는 석회질소 반포대. 이걸 가지고 19집이 나누어야 하니까 반장의 심정이 여간 고생스럽지가 않은 모양이다. 야, 참네. 이것 때문에 하루 해 다 보내겠네. 누군가 그런 말을 했다. 문지 자식들 이거 뭐하는 짓이고. 곽서방이 한바탕 또 누구에게라 할 것도 없이 터놓는다. 아니, 누굴 보고 그러는 겁니까? 뻔히 알면서도 반장이 한마디 한다. 협동조합인가 개똥조합인가 그거 말이다. 또 저 소리 나올 줄 알았다. 누군가 웃으며 말했다. 너그가 그것 믿다가 안 망할 줄 아나? 이 멀쩡한 도적놈들. 담뱃대에다 연초를 한 대 밀어넣고 불을 붙인다. 망하나 어쩌나 성님 보고 그런 말 하라 하요. 제발 가만히 입 다무소. 보다 못해 처남 김청이 참견했다. 그렇게 돈독한 처남 남매지간은 아니지만 또 남의 눈총을 받을까 해서였다. 맞네 맞아. 자네 말이 옳기는 옳지만 그게 오대 마음대로 되나? 온통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흥분하는 곽서방에게 콧불이 영감, 박명석이 맞장구 아닌 맞장구를 친다. 맞제. 어디 내 말이 틀리나? 도적놈들. 저런 참 큰일이지. 다른 회의 자리에 가서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젠장 안에서만 큰 소리네. 듣다 못한 김청이 한마디 내뱉는다. 뭐? 우쩌고 우째? 야, 이 도적놈아. 니는 뭐라고 잔소리고? 아까부터. 곽서방이 입에 침을 튕기며 시부렁거린다. 본래 무슨 감정이 많이 있는 듯 화가 치밀어 헐떡거린다. 성님 누가 도적놈이란 말이요? 생각해 가면서 말하소. 시끄럽습니다. 왜 이리 떠듭니까 모이기만 하면. 저울 눈을 들여다보던 젊은이가 한마디 한다. 아이고 그냥 성질대로 하면 탁. 입을 꽉 다물고 있던 민원이가 귀가 따가워 견딜 수 없다는 듯 곽서방을 쏘아보며 한마디 하고 가래를 콱 하고 땅에 뱉는다.
멋이 어째? 그냥 탁 네가 내를 어쩔 끼란 말이고. 어쩌기는 어째? 그냥 죽여버리지. 죽여버려? 도적놈아, 내 놈 뺏고 날 죽여? 그리, 그렇다. 보는 사람마다 제 놈 빼앗았다 하고. 뭐, 내 치기면 치길 인가는 살고, 아이고 이놈. 주먹을 불끈 쥐고 때리려고 한다. 어이, 이 사람아 참깨 참아. 옆 사람이 말린다. 바가지 하나가 탕, 박살이 난다. 화가 치민 곽서방이 화풀이로 손에 쥔 바가지를 탕 내동댕이 친 것이다. 잘한다. 너그놈의 자식들이 그래가지고 부자로 살기랍고. 아나 심보가 도적놈 복장인데 잘 살겄다. 시끄럽네 시끄러워. 싸움을 말리던 옆 사람이 또 말했다. 매형 그만하소 아침부터. 와 이 자스가 니도 한편이가마. 김청은 어이가 없는 듯이 희죽희죽 웃었다. 한편이기는 내가 와 한편이라. 그러면 와 간섭이고. 그때 옆에 섰던 민원이가 안타까운 듯 한마디 내뱉는다. 곽서방보다는 몇 살 아래지만 같이 늙어가는 처지다. 이거 영 끝이 없네. 사람 조졌네. 뭐? 내가 조져? 니나 조지지 마라. 내가 조진 데가 어디 있는데? 내는 조진 데가 어디 있는데? 있지 있어. 니 그 행사가 조졌지. 민원은 웃고 있었다. 아무나 하고 싸우고 있는 곽서방이 제정신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곽서방은 화가 치밀어 견딜 수 없는 듯 했다. 그래, 니는 안 조져서 니 며느리 잘 데리고 산다. 내가 며느리한테 못한 게 뭐인데? 그때 시끄럽소, 시끄러워. 다음은 정복진 씨 차례요. 서로 손가락질을 하며 달려드는 두 사람을 반장이 가로막으며 소리를 높인다.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도적놈들 다 뒤질 거다. 생각이 도적질 해먹을 것만 생각하는데 안 망할 줄 아나. 곽서방은 또 싸그리 욕질을 한다. 여보게 곽서방. 자네나 나나 어진백성 아닌가. 어진백성이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뭐가 잘났다고 그리 욕할 거 있나. 가장 나이 많은 정노인이 말했다. 시끄럽소. 도적놈들 문딩이 같은 협동조합인가 협작조합인가 먹같이 지어놓고 만날 돈만 울겨먹고 금년에 돈 적게 물어줬나. 바로 그것도 말썽이다. 서천리의 농협이 발족되기는 혁명 이후이다. 농협에 건물이 없어서 남의 땅을 빌려서 블록 건물로 신축하면서 최신 자금을 대부해서 쓴 게 탈이었다. 모두 해야 15만원짜리 밖에 되지 않는 건물이 몇 년간 연체이자가 가산되어 30만원이 넘어버렸다. 지불 명령도 그랬지만 법원 최고장이 내려서 조합장과 이사의 재산을 집달리가 내려와 강징한다는 것이다. 일이 시급해지자 조합장 이하 여러 간부가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해결점을 생각해낸 것이 조합원 200원씩 징수, 비료 한 포대에 대해 100원씩 부과하여 이 일을 청산하게 되었던 것이다. 돈을 내어놓기는 했지만 요소비료 한 포대에 1200원이라는 고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을 당했던 것이다. 농협이 조직된 이후 한참까지 곽서방은 가입하지 않고 버티었는데 농협 비조합원에게는 비료를 분배하지 않는다는 농협의 강경책에 곽서방은 한때 보리 밑거름을 타지 못해 보리 농사를 패농했기에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가입하여 끙끙 앓으면서 400원을 밀어 넣었다. 그런데다가 농협 경영이 부실하여 구매사업도 이용사업인 이발관도 모두 실패해버려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건물만 세워둔 상태가 되다 보니 더욱 화가 치밀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이번에 가구 수가 19집에 보리 파종 면적만 해도 9정보가 넘는데 겨우 요소 7포대, 중과석 5포대, 석회질소 반포대만 배정되었으니 이것 가지고는 농사를 짓는데 3분의 1도 못 되니 결국 농협을 향하여 욕을 하는 것이다. 모두들 비료가 적어서 큰일이라고 팔자소간인 듯 걱정하기 아니면 어디 암거래 비료라도 있으면 사려고 애쓰는 판국이다. 그러니까 욕지거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저놈, 협동조합이 얼른 망에 자빠져야 하는데. 이 사람 곽서방. 아니 곽서방. 2번 부르니 한 번 말 헐까모. 톡 쏘아붙이는 곽서방을 정노인이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말했다. 이보게 자네 제발 그 입 다물게. 이 비료가 오대 협동조합 써오나. 다 나라에서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기제. 시끄럽다 야. 엊그제 선거할 때는 다 비료를 자유 판매하니까 비료가 많아서 어디다 팔아먹느니. 허대만 이기 비료라고 내주나. 잘 헌다 잘해. 한 대박 2대박 타간께 기분이 좋지? 그때 반장이 다음 차례를 불렀다. 민원이. 사방에서 불렀지만 보이질 않았다. 그러자 곽서방이 나섰다. 없는 놈의 것은 땅에 부어놔라 그 새끼. 에이 사람 무신 그런 말을 그리 하나. 소피 보러 간 것 같은데. 이번에는 나이가 가장 연장인 이노인이 나서서 곽서방을 나무란다. 문디 내하고는 대천지 원수다. 원수면 네가 원수제. 온 동네 사람 욕 들으라고 그러나. 제발 니도 사람 좀 대해라. 내가 사람 못된기 먹고 하면서 말을 턱 놓는다. 이 사람이 제발 좀 시끄럽단 말이오. 다시 김청이 소리친다. 니는 먹고 자식아. 광노인 차례입니다. 반장의 굵직한 목소리에 곽서방은 비료 포대기를 들고 저울질하는 젊은이 앞으로 나간다. 요소 7kg, 중가석 10kg. 돈은 얼만데? 요소 7kg에 172원, 중과석 10kg에 200원, 모두 372원입니다. 개같은 자식들, 이승만이 쫓겨내고 누구 쫓아내고 잘한다 잘해. 새마을인지 지랄인지 깐치 똥깔만치 이까짓 거 타서 뭐 아끼고. 곽서방은 2가지 비료를 한 포대에다 넣어버린다. 그런 게 아니라 어제는 라디오에서 비료가 남아서 외국에 수출을 할 거라고 하던데 그냥 자유 판매하지 않고 이래가지고 되겠나. 김청은 누구에게 알 것도 없이 근심된 어투로 말했다. 그래, 잘한다면서. 너거가 라디오 스피커 소리 듣다가 안 망할 줄 아나. 문디 자식들 말 믿고 망했다 망했어. 지난 초여름에 잔뜩 찌푸린 어느 날. 이 사람들아, 라디오가 비 온다고 그러더나? 네, 한때 비가 온답디다. 일기예보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물꼬를 낮추어 놓을까? 그게 또 불행이었다. 비는 일기예보의 예상을 뒤엎고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다. 그런 이후에는 줄곧 가뭄이 계속되어 논은 거북등처럼 벌어졌다. 곽서방네 논 역시 그랬다. 그날 밤만 물을 데워줬어도 본래 물을 잘 안 먹는 표토가 두꺼운 데다가 물이 잘 빠지지 않아 웬만한 가뭄은 무난히 이겨낼 수 있는 터였다. 그런데 그 라디오의 일기예보가 논농사를 망쳐 놓았던 것이다. 그뿐 아니다. 논 새마직이 있는 것 모두 태우고 할 수 없어서 그것을 베고 있는데 면 직원이 와서 그 자리에 배추를 대파하라고 해서 영감, 할멈 둘이서 대파 작업을 했다.
종자는 상부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이장이 갖다 준 것이었다. 워낙 늦게 심은 탓에다 돌덩이같이 메말라 붙은 논바닥이라 80평 남짓한 것을 이틀 동안이나 파내어도 다 끝내지 못했다. 당장 낭패한 것은 먹을 식량이다. 남들은 2식구 식량이야 하지만 겨우 반수 정도 수확 1벼 2가마와 밭 150평에 심어둔 고구마뿐이다. 도청에서 지사가 있어서 이장이 직접 와서 조사하는데 남은 논에서 식량을 하루 한 사람이 3옵씩 내년 6월까지 먹을 수 있다고 조사하니 잘 먹지도 않는 고구마를 합산하여 겨우 한 달치 식량이 모자라는 계산이 나온다고 한다. 곽서방은 기가 막혔다. 도지사는 쌀 새옵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농사일하는 사람이 하루 새옵 먹고 어떻게 살아간단 말인가. 썩을 놈들.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하늘만 쳐다보고 앉아 있었다. 그때 라디오가 또 거짓말을 했다. 가을보리 기비가 전량 각 시군의 배정, 운반되었다고. 한 해 농민을 위한 구호 양곡이 몇만 통씩이나 분배되었다고 하지만 아직 보리쌀 한 톨 구경 못했다. 저수지 공사를 하는데 일을 하면 밀가루를 분배해 준다고 하지만 나이가 70대에 선 자신으로서 그 일을 할 수도 없거니와 허리뼈가 아파서 견디어낼 기력조차 없다. 허리가 아파올 때마다 민원이 아버지 김영감 생각이 치민다. 죽이고 싶은 증오심 때문에 치를 떤다. 그러니까 47년 전 우연한 인연으로 중매가 되어 이 마을에 장가들고 그 다음 해부터 자리 잡고 살게 되었다. 처가살이는 아니지만 약간의 덕을 보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날도 처갓집 소 먹일 풀을 베러 갔었다. 타양이라 아무것도 모르는 터라 풀이 무성한 언덕을 찾아서 한참 열심히 풀을 베고 있는데 누군가 사정없이 등허리를 내리치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그 언덕이 바로 민원이 아버지 김영감 소유였던 것이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 두 집 사이는 원수가 되었다. 격분에 찬 곽서방은 이를 악물고 돈을 벌어서 그 원수를 갚고 말겠다고 다짐을 했다. 철천지안을 품고 길을 떠났다. 온 마을 사람들이 곽서방을 동정했다. 그는 정처 없이 떠나와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다가 일본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현해탄을 건너갔다. 탄전을 찾아다니며 노동을 했다. 주로 석탄 공장의 운반인부로 일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벌었다. 때로는 멀리 홋카이도 탄광까지 찾아가 일을 했다. 돈도 웬만큼 벌었는데 한 가지 슬픈 일은 자식이 없었다. 자식이 없기 때문에 나이가 70이 다 된 그에게 지금도 다들 곽서방이라고 칭호를 붙이는 것이다. 누구의 결함인지 끝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들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자식을 갖기 위한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나 매번 허탕만 치고 말았다. 때로는 남의 아이를 데려다 기르기도 하였지만 그 아이마저 전쟁통에 잃어버리고 때로는 첩을, 때로는 온갖 약을, 때로는 과부를 찾아다니기도 하였으나 모두 실패했다. 그런데 10리쯤 떨어진 마을에서 고기 장사하는 과부가 아비 없는 아이를 낳았다. 이 소문이 온 마을에 퍼지자 마을이 후끈 달아올랐다. 누구의 아이냐? 어디서 서방지를 했느냐? 가문에서 회의를 열고 야단법석이었다. 과부는 오히려 잘 됐다는 듯 이때라 생각하고 제 넘어 곽서방 아이라 거짓말로 둘러댔다. 당시 사정으로 보아서 생활이 어려운 과부의 기상천외한 계략이었다. 그래서 미역을 사오라느니 돈을 가져오라느니 옷을 사오라느니 쌀을 가져오라느니 하고 야단이었다. 곽서방은 어이가 없었다.
과부 손목은커녕 얼굴도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아이라고 미역을 사가고 쌀을 보내고 돈까지 보냈다. 남 놓은 내 자식 하나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정 그 과부네 집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몰랐다. 그러나 과부 집을 모른다고 할 수도 없었다. 아이 애비가 건달이든 도둑이든 좋았다. 다만 산모의 입에서 나온 그 말만이 가장 보증되고 신임할 수 있는 것이니까. 설령 임자가 있더라도 그 아이를 찾을 리 없고 또 뚜렷이 편하게 임자의 도장이 찍혔을 리 만무하였다. 3년간 줄곧 양식과 돈을 과부집에 들여 보냈는데 막상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니 뜻밖에도 과부는 아이 임자가 다른 사람이라고 우기며 아이를 내놓지 않았다. 완전히 사기를 당한 것이다. 그래도 고소를 할 수도 없었다. 그 시절만 해도 씨를 가려낼 의학이 없었다. 있다고 해도 허탕칠 것은 뻔했다. 곽서방 씨가 아니니까. 고소를 하지 않고 그냥 둔다고 야단들이지만 그냥 두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조카를 양자로 삼지 않았다. 모두 도둑놈들이라는 것이다. 금년 같은 가뭄에서도 그는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일본에서 돈을 벌어 보낸 것도 죽은 장인이 가로챘던 것이다. 그 돈으로 노름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땅을 사려 했으나 당시 논밭이 있는 사람은 일본 순사나 면직원이 집집마다 뒤지며 곡식을 강제 공출하기 때문에 논을 사봤대야 오히려 손해만 보기 때문에 논을 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위를 위한답시고 곽서방 앞으로 논밭 대신 황소 2마리를 사두었는데 그 황소마저 빚에 또 넘기고 말았던 것이다. 해방되기 이태 전에 귀국하여 보니 산마루에 있는 다랭이 논을 가지라는 말에 싸워서 결국 아래에 있는 논과 바꾸기는 했다. 그러나 금년엔 물구멍이 있는 산 밑 다랭이 논들은 대풍작을 하게 되었고 아래에 있는 논들은 말라 빠졌다. 보리 농사라도 잘 지어서 잃은 것을 찾아볼 속셈이었지만 비료마저 이 모양이니 화가 치밀지 않을 수 없었다. 더욱이 그는 일본서 20여 년이나 살아왔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격찬이 말할 수 없이 자자하다. 그러기에 때로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하고 곧잘 싸운다. 자동차나 비행기, 기차 같은 것은 세계 최초로 일본이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그 말이 틀리다는 것은 초등학교 어린이도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잘 싸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 잘한다. 뭉맹 받으라니 안 받고 일본 동경지진 때 남자고 여자고 잡혀서 남자는 생매장되고 여자는 밑을 불작대기로 찢어서 뒤지고 망해 자빠질 자식들. 그 말을 들으면 다 편했을걸. 그 무시무시한 대지진 때 애매한 누명을 쓰고 붙잡혀 능욕을 당한 우리 민족의 많은 것을 그의 눈으로 똑똑히 봤다. 그는 자신도 애매하게 죽을까 숨기도 했다. 탄광 뒷산에서 벌어진 참혹한 광경도 보았다. 같은 조선인 길수란 자는 1인 앞잡이로 동족을 탄핵하는 기수로 설쳤다. 한 젊은이는 분노에 차 혀를 깨물었다. 반역자! 이 민족의 반역자 길수야! 넌 영원히 죽을 것이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자신의 혀를 끊어버린 청년. 길수의 악행은 끝이 없었다. 형무소 뒷길 가로수의 6명 여자들, 그것도 미혼의 처녀들을 발가벗긴 채 꽁꽁 묶여놓고 쇠꼬챙이로 밑을 찌르면서 무엇을 말하라고 야단이었다. 죽일 놈들. 그놈들이 죽일 놈들이지만 그만 말만 들었으면 그 지경은 안 당했을 것인데. 곽서방은 어쩔 수 없는 체념 속에 이 엄청난 사실을 구경만 했다. 마지막 죽어가는 그 모습에서, 아니 그보다도 그들을 고문하는 자가 같은 동족인 조선 사람이라는 분노에서 그냥 아무도 몰래 길수를 죽이고 싶었지만 그러하지도 못했다. 그런 후로는 동족에 대한 감정이 더욱더 사나워지기만 했다. 그뿐만 아니다.
해방 전 일본 놈의 앞잡이가 이 땅에서 사람을 상한 것이 일본 놈보다도 더 많다는 것이다. 6.25 때만 해도 아무것도 모르는 괴뢰군에게 숨어있는 사람의 은신처를 마구 알려주어 아까운 사람들을 죽이게 했다는 것도 그가 매상 때에 좋은 곡식을 낸 사람은 3등이고 나쁜 것을 낸 사람은 2등이다. 적당하게 약을 쓰는 사람에게는 적당히 해준다는 것이다. 그런 놈들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나이가 70이 되도록 경우에 틀린 일은 하지 않았다고 스스로는 생각했다. 어떤 일에나 비굴하거나 더러운 짓은 하지 않았다고 자신했다. 비록 자식이 없어 슬퍼하기도 하였지만 장차 죽어서 물 떠놓을 사람이 하나 없음을 자신으로는 비극이었지만 그래도 자신의 감정을 죽이고 살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 항상 마을 안에서는 큰 소리 치지만 동네 회의 자리나 협동조합 회의에 가서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그에게는 울타리가 될 자식이 없다는 열등의식 때문이다. 자, 여러분, 비료를 다 탔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상부에서 내려온 지시사항을 알리겠습니다. 첫째, 보리식 재배입니다. 한 치의 땅도 남기지 말고 보리를 심되 밭에는 한 자 이상, 논에는 석자 이상 두둑 보리를 갈아야 한다고 합니다. 미친 소리 치아라. 비료는 어디 있는데? 이것 가지고 지혜미한테도 못 넣을 것이다. 집어치워라. 시끄럽소, 시끄러워. 저 소리 좀 들읍시다. 민원이가 말했다. 개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곽서방은 민원이와 싸움을 시작한다. 추국 매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등이 가마당 1,890원인데 우리 동리에는 모두 87가만인데 적어도 우리 반에는 10가만이는 배당될 것입니다. 집어치워라. 먹을 양식도 없는데 매상이 먹고. 또 곽서방의 호령이다. 아니, 시끄럽다고 안 와요. 민원이의 짜증스러워 더 견딜 수 없다는 폭발음이다. 야이, 짜스가 니는 먹고. 왜 내한테 감정이 있어? 감정? 있다. 이 대천지 원수야. 뭐이요? 내 병 고치주라. 이 영감이 죽을라고 한장했나? 그때 정노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제발 마소, 참아라, 참아. 싸우려면 저기 가서 싸우시오. 옆에 섰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들을 했다. 죽여라, 죽여! 곽서방이 소리를 치며 민원이에게 머리를 뒤밀었다. 참 미친 영감, 이제 영 미치네. 민원이가 비료포대를 메고 나가버렸다. 싸움해봤자 기운만 뺄 것 같고 아무 이득이 없는 일이었다. 곽서방은 비료포대를 들고 민원네 집까지 가서 싸우기 시작했다. 나는 이제 죽어도 괜찮다. 죽기 전에 내 놈들 원수를 갚아야 하겠다. 내 이놈 영감 나와봐라. 구심노인 민원이 아버지를 향해 악을 썼다. 우당탕 쾅, 장독 깨어지는 소리, 안악내에 울부짖는 소리. 이 죽일 놈의 영감아, 왜 그때 가부년 새끼가 네 새끼라고 안 했나? 가부년하고 짜고서 내 살림 다 빼먹었나? 지금은 서울 가서 사는 그 새끼, 네 호적에 실린 그 새끼 말이다, 이 원수야. 곽서방은 장작더미 옆에 놓인 도끼를 들고 민원이 아버지가 앉아있는 방문을 박차고 들어갔다.